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청 광화문 회사에 붙여서 그 상품 개발 직무 이제 붙여서 앞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아예 이직을 결심하고 퇴사를 하고 조금 제가 마음을 이번에 편하게 보러 왔어요. 이마인드로 가서. 안녕하세요, 보은남입니다. 오늘은 이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은 이제 못 보시겠지만 여러분 추 아시나요? 지금 사진이 아마 보일 텐데 추님과 거의 한 99% 싱크를 보여주시는 오늘의 그 합격 멘티죠. 추님을 모시고 인터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추님 우선은 간단하게 그 나이,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전공, 그 다음에 직무, 합격한 직무,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선에서만 어디에 위치했는지까지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추라고 하고 저는 27살이고 간호학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시청 광화문 회사에 붙여서 그 상품 개발 직무 이제 붙여서 앞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시청 광화문이라고 하면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있는 회사들 중에 한 곳에 지금 최종 합격을 한 상태이고요. 우리 멘티 분들의 너무 특정되는 것은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대충 보면은 뭐 교보, 현대, 흥국, 신한,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 뭐 동양, 그 다음에 뭐 외국계 회사들도 있습니다. 라이나도 있고, 처부도 있고, 많이 있어요. 사실 보험회사의 메카가 강남보다는 시청 광화문이 맞습니다. 그쪽에 보통 본사가 많이 있어서 아무튼 그쪽에 이제 있는 곳에 지금 상품 직무로 최종 합격을 하셨는데 간호학과 출신인데 상품에 붙으셨어요. 일단 이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호학과에서 보통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언더라이팅을 안 하고 상품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나요? 일단 저는 우선 다른 분들처럼 이제 언더라이팅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언더라이팅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언더라이팅도 아무래도 상품 개발에서 만들어진 틀대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보다는 좀 제가 주체적으로 좀 성과를 만들고 제가 만든 상품을 이제 직접 이제 만들어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쓰고 이런 게 조금 더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상품 개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간호사였었어요. 우리 추님이 병원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 뭐 거기서 어떤 느끼는 결핍, 그러니까 불만족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병원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이직을 좀 고민을 하게 했을까요? 우선 근본적으로 이제 상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매번 맡게 되는 환자들이 좀 다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봤던 환자를 내일은 못 보고 이제 어제 처음 본 환자를 내일 또 보려고 하니까 이제 퇴원을 하시거나 이렇게 좀 연속성이 없는 근무를 했어서 연속성이 있어서도 조금 아쉬움을 느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환자가 어디까지 치료가 됐고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어려웠었어서 제가 뭔가 주체적으로 일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이직을 결심하고 퇴사를 하고 보험사 쪽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건 이건데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그냥 병원은 하나의 회사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근데 내가 의사 선생님처럼 내가 주치의로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게 아니고 병원은 굴러가되 그때그때 그냥 시간에 맞게 나는 투입을 해서 간호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이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떤 의사 선생님처럼 이 환자들을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퇴원하실 때까지 이런 개념은 아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모든 병원 다 그런 거죠? 시스템이. 네, 모든 시스템이 3교대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최고의 그 산업과 직무에 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추님이 정말 열심히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면접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저랑도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눴는데 결국에 지금 다 끝나서 보니까 면접에서 우리 면접관님들은 어떤 거를 조금 좋게 보셨을까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분들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본인의 생각은 어때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조금 제가 마음을 이번에 편하게 보러 왔어요. 사실상 이제 상품 개발팀에 간호사가 많이 가는 케이스도 없고 거의 드문 케이스다 보니까 그냥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냥 나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오자 이 마인드로 가서 실제로 면접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예전 같았으면 좀 외웠던 것들 뭔가 그쵸.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준비했던 경험 뭐 느낀 점 이게 어디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가서 좀 솔직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이런 일을 했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이거다 약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었고 그거를 좀 좋게 봐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저를 만나기 전에도 굴지의 대기업 면접을 보셨었는데 네. 그때는 그러면은 가볍게 안 하셨어요? 그때는 사실 이게 채용이 아무래도 언더라이팅을 준비할 때는 채용이 안 나는 구조다 보니까 작년에도 2군데밖에 안 났었어요. 정규직 공개 채용은. 네, 그래서 이거 안 되면 정말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이제 어느샌가 마음에 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안 되면 나는 이제 망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 간절해지니까 내 경험에 대해서도 자꾸만 이 사람이 이걸 안 물어봤는데 내가 자꾸만 얘기를 더 하게 되고 조급함이 그때는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그냥 짧고 간결하게 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러한 경향을 되게 많이 보이는데 안기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뭐 온갖 인터넷에 있는 기출은 싹 다 긁어 모아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암기를 하려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이전에는 그렇게 네. 준비를 했었고 네, 그렇죠. 그냥 싸그리 기출 100개씩 아이고, 모아서 네. 정리해보고 이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쵸. 외우려고 좀 노력을 또 그렇게 많이 아마 했었어요. 잘 암기하셨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저랑 이제 상품 쪽 직무 준비할 때 제가 그렇게 코칭을 했었나요? 아니요, 안 선생님이 했죠? 딱 간결하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으면 하는 부분만 딱딱딱 코칭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오히려 더 집중을 해서 좀 더 납득되고 좀 필요했던 그 사유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도 바로바로 질문에 짧고 간결하고 핵심만 던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또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바로 못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다 정리해서 준비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왜냐면 간절하니까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면접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네. 그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지나가서 우리가 지금 직무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언더도 염두를 하고 처음 했었지만 결국에 상품으로 붙었는데 만약에 언더로 붙게 되면은 언더로 붙었다라고 하면은 상품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별로예요? 저는 그 사실 어떤 게 좋습니까? 상품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그만두고 사실 보험 계리사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상품 개발 쪽에 많이 계신다는 걸 알고 이 계리사에 도전을 해볼까 했는데 사실상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있고 네. 이 시험이 제가 학부 때 배웠던 내용도 아니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그쵸. 네, 이 상황에서 제가 막 몇 년씩 투자를 해서 딴다고 한들 회사로 무조건적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사실은 그 서류를 쓸 때도 그래도 한번 서류만이라도 써보자라는 마인드로 맞아요. 썼는데 네, 면접에서 이제 잘 된 거여서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본인이 어떻게 보면 언더라이터보다 더 원했던 직무에 붙은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면접장에서 분명히 계리사 합격자분들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뭐 낮지 않았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우리 추님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나도 면접을 이제 몇 번 안 봤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면접장에서 그런 분들 뭐 있었나요? 네.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셨어요.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거였죠?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상품 개발 부서에만 계리사가 있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 안에 이제 계리 모델링 하는 팀도 있을 거고 한데 맞아요. 왜 그 상품 개발인지 이 부서에 와야 되는 그런 사유를 그 선생님이 엄청 이제 고민 많이 해보시라고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근데 면접장에서 그분들은 이거에 대한 거를 좀 적절하게 대답을 못 하시고 그냥 계리사가 있어서 수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그분들 이야기는 되게 솔직히 수학 통계과가 많았어서 진부하게 느끼셨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면접관 분들이 들으셨다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기 생각이 없는 멘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수학과 통계학과 아니면은 다른 보험학과나 금융학과 나와서 계리사하고 송사 준비하고 그냥 내 생각이 없이 남들이 하니까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좋았죠. 어차피 그 주어진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같이 고민을 해줬잖아요. 네. 만들고 그걸 반드시 물어볼 거니까. 근데 그 와중에 예를 들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수학학과 나왔고 통계학과 나와서 그런 거 계리사 준비하고 했다. 정말로 면접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친구를 뽑아야 될 이유가 전혀 와닿지도 않고 설득도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이거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 전공이라 할지라도 그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추님처럼 타산업이나 타전공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마 이것이 준비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 그것을 제가 수업 때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우리 같이 잘 풀어나가서 어떻게 좋은 그 모습으로 면접관님이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상품 직무로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걱정되는 건 없으세요? 일단 계리사를 들어가서 취직을 하게 될 건데 네. 사실상 이전에 공부를 조금 하긴 했다고 해도 이제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에 대한 조금 두려움은 있기는 하고 가서 이제 새로운 일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